국회 정상화 멀고도 험한 길의 연속입니다. 문 대통령이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당 대표 회동을 고집하면서 실제 회동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회동 형식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신경전, 오늘의 정치권 이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셨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는 지금 5당 대표, 네. 1대1 회담은 어쨌든 공통 분모니까 차치하고 네. 5당 대표 만나자. 황교안 대표는 3당 대표 만나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 사실은 국회 정상화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음,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예. 국회가 정상화되고 안 되고를 왜 대통령이 결단을 합니까? 사실은 지금 3당 교섭단체를 가진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게 맞는데 예. 사실은 대통령하고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정책협의체를 만든 적도 있고 예. 패스트트랙 이전에 5당 대표가 모여서 같이 협의하고 사실은 국회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맞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5당하고 그다음에 1대1로 만나겠다는 것도 저는 최대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조건을 걸어서 마치 국회가 정상화 안 되면 그것이 대통령의 결단을 안 내린 예. 대통령의 책임으로 만들기 위한 저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책임 생각합니다. 떠넘기기. 네.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애초에 국회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통상 오랜 이 국회 전통으로 보면 여야 간에 그렇게 굉장히 좀 경색되어 있을 때는 대통령께서 그걸 좀 푸는 역할을 해 오셨거든요. 예. 그동안에도. 그래서 정치권의 원로들은 이번엔 좀 대통령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예.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5당이 만나든 3당이 만나든 좀 빨리 만나지 그게 그렇죠.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120석 가까이 되는 제1야당이 그러니까 한 자릿수 의석이라든지 좀 예. 그 작은 정당들하고 n분의 1로 다 같이 만나는 게 일단 좀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실질적으로 뭔가 회담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기에는 5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6분이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가 준비해온 말 그냥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헤어지는 이런 거보다는 정말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들 그게 이제 3당이잖아요. 네. 그 대표들이 대통령과 함께 좀 실질적인 논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모처럼 만나는 자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근데 이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예. 국정 운영이든 국회 운영의 책임은 사실은 여당 쪽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갖고 계시고 그러면 그리고 힘도 더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집권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런 힘을 많이 가진 게 많은 쪽에서 좀 양보하고 때로는 얼핏 보기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계속 양보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게 여권에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건데 좀 진작 다 들어주면서 회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지금 7일 날 어디 해외 떠나시는데 9일에 가시니까. 그 막 초읽기에 예. 그 몰려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양보 얘기를 지금 하시는 네, 생각이 네. 나는데 원래는 네. 1대1 회동은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다가 그럼요. 지금 이제 네. 1대1은 어쨌든 하자라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우리 드는데요. 진 장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5당이 모여서 같이 논의해왔던 전례도 있었고 예. 그리고 1대1 회동을 받아들인 것은
이거야말로 가장 큰 양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양보, 그리고 사실 얘기를 1대1 두 분이 만나서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전례도 좀 감안해서 예. 5당이 모이신 다음에 1대1 회동하는 걸 자유한국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일단 한국당 제1야당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요. 그 3당 회동 일단 하고 1대1 회동하고 이제 갔다 오시고 나서 못 만났던 그 두 당 있잖아요. 민주평화당, 평화당하고 정의당 네. 두 분을 또 청와대로 예. 저는 처음에 1대1 회동 얘기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그 5분 한 분 한 분씩 만나는 거 못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저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가 계속 야당 지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를 얻어내고 또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설득도 좀 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의 주된 임무인데 마치 야당 대표들 한 분씩 다 만나면 그게 너무 번거롭고 대통령이 힘드시고 뭐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진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저는 야당 지도자들하고 계속 부단히 소통하는 거 그게 대통령이 하실 제1 업무라고 저는 바쁘니까 생각해요. 어쨌든 네. 네. 저는 하루하루. 경제 현장에 여러 번 가는 것보다 야당 지도자들 그렇게 한 번 만나서 청와대나 여권이 하고자 하는 걸 얻어내는 그게 훨씬 더 저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5당이냐 3당이냐 이렇게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사실은 파결 전에 공개가 됐건 거고요. 그 이유는 손학규 대표가 청와대가 황교안 대표를 뺀 4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고 어제 밝히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강기정 수석이 해명을 했지만 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게다가 청와대는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정말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뭐 이번에 7일에도 혹시라도 못 만나게 되거나 흘러가면 야당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대통령의 결단을 안 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강기정 수석 얘기도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그 4당 회동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한다는 취지가 그렇게 됐는데 마치 황교안 대표는 4당을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아는 거거든요. 이 4당 대표 회동 발언에 대해서는 좀 진위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서로 뭐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도 빚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럴수록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여당 쪽이 더 크냐, 제1야당이 더 크냐, 뭐 네. 이런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힘, 권한, 권력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당이 일단 힘도 더 많고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저는 책임도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그러나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할 게 아니고요.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주면 저는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저는 잘 풀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야당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 그래서 여당이 이게 우리가 너무 저자세 네. 아니야? 우리가 많이 손해보는 거 네. 아니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뭐 정치 경험이 그렇게 오래진 않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도 여당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저는 그게 여당한테 득으로 플러스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뭐 주고받듯이 공방할 문제는 아니라고 네. 보고 예. 국정의 무한 책임을 여당과 정부가 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또 사리에 맞아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니까 저는 야당만 생각하고 우리끼리만이라면 뭐 모르지만 예. 오히려 국민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원내대표 나경원, 이인영, 이인영, 나경원 이 두 분의 설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익숙하지만 오늘 한번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일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역으로 백기투항하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 국회가 아니라 총선용 국회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국회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빼고 사당이 국회 문을 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말 궁여지책으로 제가 오늘 오기 직전에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하고 만나셨어요? 이제 뭐 오늘 이 참석 때문에 예. 통화를 했습니다만 본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수석 부대표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뭐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최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말대로 따르면 친누나가 둘이나 있는데 한 살 위에 우리 나경원 대표님을 아주 깎듯이 예. 누님으로 모시고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두 분 사이에도 좀 냉기가 흐르는 것 예.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저는 정말 지혜를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한테 책임 미루지 말고 3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뭐 맥주를 마시든 아니면 이번엔 소주를 마시든 해서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 문제를 결정해 주기를 간곡하게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일단 단독 소집은 뭐 최후의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역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그거는 가능해 보이지가 않고요. 예. 설사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한다 한들 그렇게 해서 열린 국회에서 뭔가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상임위에서 그 제1야당이 다 빠져버리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개점 휴업 상태가 될 텐데 그거는 단독 소집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고요. 한국당을 뭐 그런 식으로 압박한다 그래서 한국당이 그걸 갖고 이렇게 압박 당할 것 같지는 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당이 깝깝하시잖아요. 깝깝하면 저는 제1야당에 대해서 좀 인내심과 또 양보를 목마른 자가 주문하는데 물을 파는 그런. 네. 지금 추경 굉장히 예, 그렇죠. 급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저는 여당에서 양보 못할 게 전혀 없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가끔 하는 말씀이 뭐냐면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가지는 그 인내심과 포용력 그걸 좀 우리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발휘해 주신다면 저는 이 문제는 아무런 그 장애 없이 잘 풀려나가지 않겠나 하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진 의원에게 먼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점수로 만점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레터 그레이드로 레터 드리면 그레이드. 어려운 단어. 한 B 학점 정도. 아, B. 예.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B 제로인가요?
그냥 B 제로. 제로네요. 네. 이제로.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늘공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 하셨던 분이 이 제1 그 야당의 지도자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터프한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늘 공무원만 하시던 분이 제1야당 지도자로서 지난 100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실수에 이런저런 그 구설도 뭐, 예. 있었고 온갖 막말 이제 뭐 논란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100일 동안 온 거는 뭐 A 학점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좀 무난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셔야 될 길은 좀 멀다. 이분이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조건, 허들이 여러 개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 허들을 잘 넘으셔야 된다. B에서 A 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여기 학점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역시 학점으로 말을 해주셔야 비교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님 공부 잘하시고 사법 시험도 됐기 때문에 아마 A 학점 주로 받으셨겠지만 저는 정신 좀 차리시라고 예. 박하게. 박하게. 네, 저는 저 D 마이너스입니다. D 마이너스요. 네. 어, F보다 더 심한. 예. 뭐 재수강도 F까지는 아니죠. 근데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늘공 출신이니까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정치권으로 봐서는 초년생 아닙니까? 예. 네. 그러나 저는 황교안 대표 100일 동안 떠오르는 것은 장애투쟁, 막말, 예. 그리고 사찰에 가서 합장 안 하는 독선, 뭐 이런 것밖에 사실은 떠오르질 않아요. 예. 좀 안타까운데 여당의 무한 책임에 대해서 진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행정권을 갖지 못한 야당에 있어서 최대의 무기는 예. 국회와 국회의원입니다. 예. 본인이 지금 원외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야당이 가진 최대의 무기가 국회인데 황교안 대표 100일 동안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뭐 도저히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 막말에 대해서는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예.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들의 막말만이 아니라 본인의 막말도 저는 기억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막말 이야기를 그럼 해보시죠. 지금 사실 황교안 대표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초한 측면도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어제였던가요? 예. 이제 용납하지 않겠고 뭔가 오늘도 이 조치를 예. 취하겠다. 저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고요.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뭐 그렇게 그 얘기하신 거는 다행이다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선언만 해가지고는 그 곤란하고요. 뭔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언행이 때, 있어야죠. 예, 뭔가 그 응분의 액션이 나와주지 않으면 황 대표 본인에 대한 이미지도 이제 더 나빠질 당에서 수가 지금 있을 것이다. 공천 심사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던데. 뭐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 막말들 때문에 한국당이 그동안에 사실은 그 탄핵 이후 2년 전 대선 치르면서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다시피 보수 괴멸 얘기가 나올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하여튼 지지율이 뭐 지지율이 올라온 데는 뭐 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과 이 그 청와대의 어떤 뭐 정책이든 뭐 그런 그 실패 이런 것에 의한 반사이익적인 효과가 크긴 하지만 그렇게 올라오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다시 하락하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마 한국당도 좀 긴장하면서 약간의 위기감을 네. 느꼈을 수도 있어서 이제 황 대표가 더 이상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앞으로 있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정말 이제 뭔가를 그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행동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죠. 네. 만시지탄이라고 평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아까 우리 진 장관님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17대 때도 우리 사립학교법 포함해서 아주 격렬했지만 그래도 우린 최소한의 품격은 지켰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거기 분명히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 있다. 만시지탄의 문제가 아니고
자, 보십시오. 그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신상필벌 얘기를 했어요. 예. 신상필벌 비유를 꼭 김정은하고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납득 못하고 있죠. 근데 신상필벌을 가장 못하는 지도자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돼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예.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고 나서도 또 막말을 예. 했는데 이건 예. 뭐냐면 영이 안 쓴다는 거거든요. 예. 황 대표가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5.18 망언 때 그렇게 비판이 있었는데 같은 수준의 징계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네. 막말에 같이 적용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본인이 지금 와서 이제 뭐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빨이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 그 반론도 적었는데 네. 좌파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북한식 사회주의의 3대 요소는 3대 세습, 노동당의 전일적 지배, 선군 정치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건지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하고 이게 바로 황교안 대표 본인이 했던 막말입니다. 예. 메가더 동상 앞에서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본인이 저렇게 막말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이 하는 막말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 그래봤자 솜방망이로 될 거다라는 그래서 저는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신상필벌 발언은 예. 오히려 황교안 대표를 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D-부터 해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많이 주셨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행보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 계속 뉴스가 됐는데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뭐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궁중 정치의 틀에서 무슨 정치요? 궁중 정치의 틀에서 궁중 정치? 여러 다음 대선 주자들의 어떤 뭐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새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총선이 거의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예. 저는 모든 게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진행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무슨 정치요라고 궁중 정치라고 네.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연 원장 예.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용어이기는 예. 한데 어쨌든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아마 김세연 원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의 행보가 예. 좋게 말하면 매우 이례적이고요. 예. 좀 저런 다르게 행동은 야당으로 하여금 뭔가 반발, 굉장히 센 비판을 옴직한,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발언이에요. 아시다시피 양정철 원장, 민주연구원장으로 오면서 내년 총선의 전략, 기획, 뭐 인재 영입 그런 미션을 받고 왔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 만났죠. 게다가 지금 그 광역 단체장들 쭉 만나고 다니잖아요. 근데 만나는 광역 단체장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 전략 지역으로 생각하는 수도권, 서울과 경기, 그다음에 저 부산 경남이잖아요. 만약에 양정철 원장이 앞으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까지 만난다면 저는 그 양정철 원장의 저 동기를 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저거는 완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내년 총선 때 약간의 관권 선거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뭔가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후보들한테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심전심으로 그 주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저 행보예요. 사실은 굉장히 광폭 행보죠. 저도요 그 집권 여당일 때 띵크탱크의 원장,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 당신은 여의도 연구 소장이었는데 소장 맡으면서 지방선거도 치렀었어요. 단체장들 저렇게 만날 일도 없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었으니까 더더욱 국정원장하고 만날 일은 더더욱
업무에 접점이 되는 부분이 1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양정철 원장의 저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하기조차 하다. 그래서 보도에서 김세현 원장의 행보와 좀 비교도 많이 하던데 실제로 보시기에 좀 이례적인 행보라고 역시 생각하시나요? 제가 두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예. 김세현 원장은 이제 조용하고 좀 차분한 편이고 뭐 양정철 원장은 원래 좀 활달하고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죠. 예. 제가 양정철 원장 보면 대구시장님하고 경북지사님도 한번 만나라고 조언할 텐데 네. 또 양정철 원장이 이제 야당 단체장들까지 만난다. 예. 또 이렇게 그게 또 비판 이슈가 될 수도 하실지는 있겠죠.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김세현 원장이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예. 솔직히 말하면 궁중 정치를 했던 건 박근혜 정부 때 진박 정치를 했을 때죠. 진박 감별을 했고 또 특수활동비를 써가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진박 후보들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예. 이게 진짜 궁중정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나경원 대표가 얼마 전에 양정철 원장을 향해서 친문 공천을 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다 그걸 기정사실로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민주당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예. 예. 곧 전당원 투표를 해요. 예. 내년 공천 룰을 역사상 처음으로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개파 공천 안 하고 낙하산 공천 안 하고 예. 전략 공천 최소화하는 시스템 공천하고 신인들 우대하는 그런 예. 내용의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파 공천, 낙하산 공천 여지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무슨 공천에도 개입할 거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장악될 거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17대 총선 때 나중에 제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었는데 비례대표 한 명 혹시 해줄 수 없냐고 추천한 것 말고는 공천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결의 정치를 하시는 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내년 공천에 양정철 원장을 통해서 친문 공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화입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뭐 그렇게 넓은 행보를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그건 여의도 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 하는 것이지. 민주연구원장이요.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그렇게 하실 수 네, 있나요? 여의도 연구원장도 사실은 예. 뭐 그런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같이 하면 좋을 것 될 같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 짤막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예. 전당원을 대상으로 경선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전당원 투표로. 네. 근데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 비율이 친문 예. 성향의 당원들 아니실까? 뭐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얼마 전부터 계속 청와대에서 일했던 또 내각에서 일했던 분들이 대거 지금 당으로 오면서 예. 또 양정철 원장까지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의심은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하는 거는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정당 소속 연구원은 정치보다는 정책적인 거를 더 많이 하는 게 주된 업무라고 보는데 예. 김세현 원장은 아마 굉장히 정책적으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워낙 그분 스타일이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양정철 원장은 완전히 정치적인 행보만 하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건 제 개인적인 그런 대구나 생각입니다. 뭐 가서 또 다른 분들 만나는 저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저도 짧게 두 가지. 예, 짧게 예,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연구소야말로 사실은 여론조사를 예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예. 기관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당원 투표라고 했던 것은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공천 룰 예. 그리고 경선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하니까 아까 걱정하셨던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쯤에 저희가 공천 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네, 얘기를 네,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